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주 투명하는 이론, 무엇을 하긴 나가네 이론이 있잖아, 왜 그지? 근데 지금 여기는 5가지 이론이에요. 자, 억부론, 격국론, 그리고 조후론, 신살론, 물상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한 5가지 정도로만 추렸는 거예요. 사실은 더 있죠. 더 있는데 이렇게 추렸어요. 자, 그래서 공부가 조금 돼가 있으면 이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듣기가 쉬울 낀데 지금 우리 공부반이 좀 아직 너무나 기초잖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나도 선생님 이 이야기 할 적에 그냥 무엇인가 뭐 이런 게 있는갑다 하면 듣기만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억부로는 이 사주를 보면 사주에서 많은 거는 조금 눌러주고 억누르고 억제한다 할지게 그리고 조금 약한 거는 도와주고 부는 이렇게 도울 부자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적천수의 입장을 따른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럼 적천수의 입장을 따른다 하는 말은 지금 적천수라는 책도 있고 지금 여기에 자평진전 하면 또 자평진전이라는 책도 있고 또 난강만 궁통보감 이런 책이 다 있어요. 그러면 사주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저런 책들도 다 봐야 돼. 이런 책을 좀 보고 나면 이런 게 이제 훅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이런 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적천수라는 책에는 억부론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억부론은 사주에 신 약하냐, 신 강하냐, 이제 그거를 구분하고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조절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억부론을 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갑이다. 그러면 자, 내가 갑일간이다. 그러면 내가 통근이 돼가 있나 보는 거라. 통근은 뭐야? 내 뿌리가 있나? 내 뿌리가 있나? 자, 그럼 만약에 인, 묘, 진에, 달에, 월지가 달에 태어나면 내 뿌리가 있는 거죠. 갑의 뿌리가 진에도 이거는 봄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 뿌리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월지 이거는 월지가 내 뿌리가 힘이 있는 거는 이거를 덩영이라게 힘이 있어졌다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 극하고 그러면 밑에 일지가 만약에 여기에 내 뿌리가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갑인 이렇게 돼가 있으면 또 내 뿌리에서 힘을 얻었다 그죠? 일간 밑에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월은 덩영이고 이거는 덕지. 요거는 덕지. 덕지.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위에도 갑이다. 그러면 나무. 뭐 이러면 옆에 요래 있는 거를 이거는 덕세. 덕세. 세력이 이제 힘이 있어졌다 이 말인 거라. 힘이 있어졌다. 그렇게 이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는 격국론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볼 적에 기본이 신강하냐, 신강함을 원칙으로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 뿌리가 없으면 그 내 뿌리를 넣어줘야 되는 기라. 내 뿌리가 없으면. 그럼 여기에서 일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다. 일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용신이라 해. 그럼 용신을 도와주는 글자는 희신. 용신을 도와주는 글자가 희신이에요.
희신이 용신을 도와줘. 그래서 용신은 뭐냐? 내가 쓰는 거. 쓸 용자. 희신신자. 그렇죠. 그래서 이 억부로는, 근데 억부로는 저절로 사주를 보면 당연히 보게 돼가 있어요. 보여요. 그 전번에 사주 볼 적에 좀 부족한 거, 차보면 불이 있어야 되고, 그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억부론, 억부론은 적천수 입장을 따른다.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글자는 자, 필요한 글자가 이제 용신인 거죠. 자기한테. 약하면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고, 또 강하면 광과 뭐 식상재가 용신이죠. 그렇게 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 약하면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고, 신 강하면 식상이나 관이나 재성이 용신이죠. 또 사주가 관이 너무 많을 때는 또 식상이 용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갑신에 뭐 이래가 유축 뭐 이러면 관도 많거든요. 그러면 식상이, 자, 그러면 정유 정 식상이 용신. 이 불이 열심히 넣고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다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신 강하면 이제 어떠냐? 신 강한 사주의 특징은 자신감이 일단 있어요. 자, 신 강한 사주의 특징, 자신감이 있다. 그러고 주관이 뚜렷하다. 배짱과 추진력이 있어요. 배짱과 추진력이 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힘도 아마 밀어붙이는 힘이 더 세겠죠. 고집도 세고, 그죠? 신강사주는 주로 고집이 세요. 그래서 간섭 받는 거 싫어하고. 근데 이제 신 약한 사주는 조금 내성적이죠. 내성적이고, 경거망동은 하지 않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래서 결단력이 부족해서 조금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결단력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가 배짱이 있고 아무래도 추진력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이것이다 싶을 때는 아주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는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신약한 사주는 할까 말까 자제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자, 그렇죠. 그래서 자, 억부로는 그래요. 자, 그 다음 격국론. 자, 격국은 신 강해야지 격이 나와. 신 강해야지. 자, 격이 나온다 하는 말은 일간이 강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일간이 강하다는 말은 이렇게 돼가 있으면 일간이 강하다. 자, 갑인 묘 강하죠. 그죠? 월지에 일단 내 뿌리가 통근이 됐어요. 그러면 격국이 나와. 자, 그러면 이렇게 돼가 있으면 배웠죠? 걸록격. 그죠? 이거는 양인격. 우리 이거 배웠죠? 전번에. 그죠? 걸록격, 양인격. 원래 이게 비견급제인데, 비견격, 뭐, 급제격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걸록격, 양인격을 하니까, 이렇게 격이 나오고, 안 그러면, 갑, 자에, 해 달에 났다. 그러면 이게 편인, 정인. 그러면 정편인, 혼잡격. 정편인, 혼잡격이 돼가 있어요.
온잡격.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정편인 그럼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만 돼가 있으면 정인격. 정인격 되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있어도 정인격이죠. 그죠? 이게 수생목이니까, 그죠? 정인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또 축이다. 이렇게 돼가 있으면 정제격, 정인격, 정제격 이렇게 나오죠. 격이 이렇게 나와요. 신약하면 아예 격이 안 나와요. 격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왜? 일간이 강하고 왕성함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월지의 뿌리가 튼튼하고 여기에서는 격국론에서는 지금 여기에 억부하고 격국하고 이 격국의 특징은 뭐냐? 일간에서 자 갑에서 만약에 인 이렇게 됐을 적에 이 밑에 병이 있잖아. 지장간에 이 병이 위에서 투출됐을 적에 이거를 선다는 거지. 투출되는 거. 자 월제의 뿌리가 튼튼하고 천간에 투출된 것. 그러면 이 사람은 식신격을 쓴다는 거지. 그죠? 이 사람은 식신격을 쓴다. 자평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사주 보면 자평 되게 좀 유용하게 잘 써요. 써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쓸라 하는 게라, 이거를, 식신.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은 인달에 났으니까 일단 걸록격의 식신격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몸이 이제 건강하죠. 자기 뿌리를 가지고 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운동할 수도 있다. 운동. 또 그러고 뭐 태양이니까 언어로 또 쓸 수도 있겠죠. 말도 되게 식시니까 순리적으로 말도 참하죠. 그래서 올지에 뿌리가 튼튼하고 천간에 투술된 것. 자, 그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후론. 조후론은 조후로 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부로는 주로 갑, 목과 금들은, 목과 금, 일, 가는 주로 억부로 보고, 조후는, 화와 수 일간은 주로 조후로 본다. 그러고 여기에는 봄하고 가을, 봄과 가을에 태어나면 억부론으로 주로 보고 봄, 가을. 그럼 인묘진 신유술이죠. 자 여기는 그러면 여름과 겨울, 어떤 사주든지 이 조후론으로 볼 적엔 여름 달과 겨울 달은 조후로 보는 게 좋아요. 그 여름에 내가 여름 달에 났다, 갑이 여름에 났다, 그럼 되게 덥을 거잖아. 그죠? 오달에 났다. 덥죠? 미달에. 자, 오미달에 나면 나무가 물이 필요해. 그죠? 이럴 적에는 물이 와야 돼, 물이. 예. 물이, 겨울. 자, 이 나무가 자축에 태어났다. 겨울이죠. 그러면 여름이 와야 돼. 그러면 사주를 볼 적에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은 겨울 글자가 와야 되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 글자가 와야 되는 게라, 따뜻한 글자가. 그 말인 거라, 지금. 그리고 특히 불로 태어나거나 물로 태어났는 사람은 주로 조후를 봐야 돼. 그러면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났느냐, 겨울에 났느냐, 특히 더 심하고, 수와 화 일간은 더 그렇고,
그렇게 외에는 또 조우로 볼 적에는 여름이나 겨울이 조우가 심해. 근데 봄하고 가을은 조우가 심한 건 아니잖아. 봄도 따뜻하고 가을도 뭐 선선하고 좋잖아.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억부론으로 보는 게 좋아요. 내 말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조후는 뭐냐? 세상 만물이 한난조습. 이게 한난조습이 한 겨울, 난 여름, 조 가을, 습 이건 겨울. 이렇게 자, 이렇게 돼가 있으면 이거는 물이 많고 사주가, 이거는 사주가 물이 없고, 이건 따뜻하고, 이건 사주가 찹고, 이렇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도 너무 차봐도 따뜻한 게 필요하고,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또 물이 필요한 거야. 자,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과습하면 뜨거운 것이 필요하고, 과저하면 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육신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글자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너무 뜨거워도 힘들어 하잖아. 그치? 너무 추워도, 주로 추운 사람은 겨울이 힘들어. 또 더운 사람은, 여름이 힘들겠죠. 또 더우니까. 그죠? 자, 그렇고, 그 다음 신살론. 우리 신살 했죠? 무슨 살, 무슨 살.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 살 이야기. 살 이야기 하는데, 살로 보는 것. 우리 12신살 했죠? 겁재천지, 겁살천사. 그죠? 연월망장, 반년육화. 저것도 다 살이죠. 그러면서도 또 기문살, 백호살, 괴강살, 원진살. 살로만 봐요, 살로만. 근데 살로만 해도 다 맞아. 살을 다 깨고 있으면 그것만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아요. 잘 보면. 그래서 살로도 공부가 아주 잘 돼가 있으면 괜찮아요. 살로도 본다. 근데 주로 살로 보는 사람들이 기초 처음에 공부했을 적에 말하기 못하잖아. 뭐 억부를 이야기하겠어, 격국을 이야기하겠어. 그러니까 주로 살로 봐. 언지살이 백호살이 뭐 있어가 어쩌니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자꾸 공부 더 해보면 신살론 말은 자꾸 적게 하게 돼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꼭 집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도 고를 때는 또 맞아요. 잘 맞아. 자, 그러고 물상론. 이 물상론은 우리가 이미 지금 사주를 보는 것도 물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무로 보잖아. 자, 목화 토금수로 보잖아. 목, 화, 토, 금, 수. 저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물상론이라. 그래서 이 물상론은 사주를 그림으로 봐요. 사주의 그림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사주를 보는데, 이제 이렇게 계절과 오행과 조우가 연관 지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제 한 폭의 그림 같이. 근데 이제 이 물상을 하면서 절기도 보고 오행도 보고 땅이 뭐 어쩌니 저쩌니 습하니 어떤 땅이 있니 이러면서 병화가 있으면 이렇게 사주에서 그림을 떡 해가 태양을 떡 이렇게 해놔 놓고 나무가 이렇게 갑이 있잖아. 그러면 큰 나무를 그려놔 놓고 큰 나무 만약에 이제 이 묘가 있거나 이러면 꽃 화초 같은 거 이런 거를 해놔 놓고 그리나 놓고 그러면 이 병인데 묘가 있으면 좋죠. 이 꽃이 예쁘겠죠. 예쁘게 꽃이 막 피가 있을 거잖아. 안 그러면 병이 없고 이렇게 축, 찐 이렇게 막 있으면 이게 꽃이 안 피을 거잖아. 병이 없으면 해가 안 뜨고 그럼 이 춥잖아. 추우면 이게 꽃이 안 피고 풀이라는 거지. 풀. 이렇게 돼가 있으면. 그래서 뭐 풀이 뭐 이렇게 우거져 있다.
뭐 이렇게 돼가 있으면 자풀밖에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기운에는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야지. 미토가 있으면 또 좋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묘운이 올 적에 묘미 한목해가 나무가 싹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제 사주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 물상론이 제일 알아듣기도 쉽고 재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미 그래.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목화토금수로 보니까 오행의 하나로 보잖아. 보면서 어느 계절에 났니? 절기 보고 오행 보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물상론을 보고 있으면서 이제 더 그림 쪽으로 이제 가까이 간다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불만 쫙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막 이렇게 지글지글 있는데 물이 없다든지, 그죠? 그러면 뭐 옆에 이렇게 강하면서도 또 물이 임수가 탁 있으면 불이 아주 강한데 여기 임수가 탁 있으면 뭐 이 사막에서 미토는 사막이잖아. 사막에서 뭐 이렇게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 거든지, 그죠? 안 그러면 가다가 아주 시원한 뜨거운 이제 이렇게 사막을 걷는데 시원한 비가 아주 달게 느껴지는 그런 게 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관을 잘 쓰겠죠. 어쨌든. 임신. 이게 임신이 되나? 임신이 되면, 괜찮겠죠. 그래, 그렇게 돼가 있어서, 이 투명하는 이론에는 지금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통 공부하는 요런 거는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눠가 봐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주로 제일 많이 봐요? 나는 조후론으로 제일 많이 봐요. 조후로. 조후로 제일 많이 보고, 그러면 이제 글자가 참냐, 따뜻하냐, 뭐 이래가지고 보는 게 제일 빨리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격국론은 조금 강해야 되니, 약해야 되니, 공부가 좀 더 되겠죠. 근데 기본은 어쨌든 이 격국이 기본이에요. 격국, 이게. 격국이 기본이라. 기본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왜 이렇게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가 있나, 이 사람이 힘을 쓰나, 조금 눌리키가 있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 격국을 제일 이제 이게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기본. 이게 기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후 보다 보면 지절로 억부가 따라 들어와요. 왜 조후가 보면 뜨거워, 덥어. 그러면 이 더운 게 많아. 그러면 이거를 억부 눌러줘야 되잖아. 그럼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살론부터 먼저 보겠죠. 근데 내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5가지가 저절로 이렇게 응용이 돼져요. 그래 사주를 보는데 이 5가지를 응용하면서 봐야 되는 게, 한 개만 해가 보는 것보다는 5가지를 다 보면서, 자, 신살도 보고, 억부도 보고, 눌러줄 건 눌러주고, 또 살릴 거는 살리고, 그러면서 또 격을 또 찾고, 그죠? 그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론이 제일 기본 바탕이 되는 거, 이거부터 이제 하면서, 조후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후가 특히 이제 겨울에 태어나고 여름에 태어나면 조후를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되게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전번에 특히 미하고 술은 이거는 따뜻한 글자들이잖아, 그죠? 축하고 지는 차가운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이런 글자가 많으면 이 글자가 오든 이 글자가 오든 한 가지 오는 게 좋아. 그리고 이 글자가 또 많으면 사주에 이 글자가 오든 이 글자가 오든 오는 게 좋아요.
그 서로 말겨주는 글자들이거든. 이 글자 2개, 이 글자 2개. 그래, 이 글자 2개가 자꾸 옆에 같이 있으면, 좀 그렇죠? 찹죠? 좀 이런 글자는 찹잖아. 이것도 습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있어야 된다고, 한 개쯤은. 또 사주가 또 막 이렇게 돼가 있어. 이러면 이런 글자가 한 개쯤은 있어야지 이거를 말겨주는 기라. 건조한 거를 여기에서 해결해 주는 기라. 그래서 사주를 그렇게 돌찌게. 그러면 일단 투명하는 일은 지금 글자를 보면 이게 습한 글자냐 이게 조한 글자냐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지 어떤 글자를 올 수가 있다,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되게 춥거나 덥거나. 근데 또 춥거나 덥거나 말고 그냥 뭐 적당하면 괜찮죠. 사실 적당하면 뭐 춥거나 뭐 극할 게 없겠죠. 그래서 투명 이론 5가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굉장히 아웃라인 간단하게만 했어요. 자, 오늘 끝마치겠습니다.